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4,200달러 플러스 4%, 이더리움 2,300달러,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모두 새해 첫날부터 상승이 좋고요. 미국 증시도 1월 1일 연휴였다가 이제서야 개장하는데 연준에서는 금리나 좀 더 빠르게 시기 당겨올 수 있다,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서 증시 안 열릴 때 코인 가격이 먼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안 그래도 새로 진입한 자금들이 확실하지 않은 뉴스에 먼저 들썩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44,000달러 재반등하고 알트코인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월부터 횡보하다 1월 고점과 비슷한 가격이지만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비트코인 도메스 48.1%, 12월 16.4%에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내 자금이 풍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44,000달러로 한 번 더 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ETF 같은 대형 호재 나오면 승인되고 나서도 더 오르고 46,000달러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대량 고점에 개인들 물리게 한 다음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2021년 11월 연준 금리 인상 직전에도 다수의 투자자들 비트코인 당연히 위험자산으로 내려올 줄 알았지만 알뜰하게 롱 포지션 끝까지 청산시키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신규 자금들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거기에 비트코인은 25일선 5번이나 터치하고 결국에는 25일선 아래 큰 하락 없이 반등을 한 거고요. 1개월 단기 세력들 비록 매도는 했지만 1월 8일 블랙락 ETF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이 우리 중경투 과학들처럼 매도는 한다고 해도 5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블랙락 ETF는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월 8일 블랙락 ETF 발표 날짜가 아니고 데드라인이고요. 성실한 SEC는 데드라인보다 항상 빠르게 승인이나 거부를 발표한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발표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 또다시 반등한 거다 볼 수 있고요. 최근처럼 미국 주도의 시장인 경우 ETF 같이 강력한 호재는 승인되고도 더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현물 ETF 같은 경우 기존의 미국 주식 트레이더들도 나스닥 시장에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통해서라도 대량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럽, 캐나다 현물 ETF 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 내에서도 이전부터 거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현물 ETF로 신규 자금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캐나다가 현물 ETF 최초로 상장하고 글로벌에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 투자금이 캐나다에 몰려 있습니다. 캐나다 현물 ETF 비중은 2000밀리언으로 워낙 20조 수준이고요. 비트코인 60만 개 정도 투자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미국 코인 펀드 거래량은 4만 밀리언으로 캐나다의 20배가 넘고요. 미국 현물 ETF 승인자 캐나다 2위 독일, 3위는 저지섬 프랑스령이고요. 저지섬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섬인데 유럽 정치인이나 어둠의 세력들 조세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섬이죠. 그 다음 브라질 리텐 슈타인 공국인데 유럽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나라로 엘살바도르처럼 코인 자산 비중이 큰 국가이고요. 여기 있는 나라 전체 현물 ETF 보유량 다 합쳐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 상황입니다. 블랙락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업비트는 스스로 무료 정착하고 있는 빗썸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빗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1조 9천억 수준입니다. 2주 연속 거래량이 비트코인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2등 솔라나, 3등 리플, 세이 순서인데 비트코인 제외 알트코인 거래량은 업비트가 빗썸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움직임은 스테픈코인 차트 흐름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되고요. 스테픈 플러스 9% 하루 만에 상승이 좋은데 보통 고점 시그널 나올 때 중소형 코인들 위아래 급등 이후 하락 오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 위아래 그 다음에 대폭락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개인들 투심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시 오를 때 전문가들이 다 팔아라 고점이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여기가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오르면 다 팔았는데 또 오르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되면
되면 기관 자금 더 들어오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추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더 사야 된다, 이런 개인 합리화시켜서 일부 매수하는 투자자들 있죠. 그런데 중경투 2021년부터 코인 방송하면서 고점 시그널 나올 때 느낀 점은 이런 반등에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매수 유혹이 매우 강하다는 거고요. 비트코인보다 펀드멘탈도 약한 코인들이 하루 만에 플러스 9%, 20% 이렇게 오르니까 안 그래도 돈 벌려고 코인판 들었는데 손이 근질근질한 거죠. 때문에 중경투는 이럴 때 대비해서 비트코인도 50%만 팔아라, 알트코인도 다 팔지 말고 30% 정도는 남겨둬라고 하는 겁니다. 코인 풀매수로 여기 고점 이후 하락하면 불안감이 급증하는 거고, 오히려 하락 이후 반등하면 포모 심리가 커지는 거고요. 적당하게 보유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도 가져가야 됩니다. 코인 가격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투자는 얼마나 개인 본능을 잘 억제하면서 진행하는지가 관건이고요. 괜히 다 팔았다고 이렇게 반등 오면 오히려 고점에 매수하고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69,000달러 고점 찍었을 때 중경투 다 팔아라 이야기 들었던데, 중경투는 66,000달러에서 매도 시그널을 들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69,000달러 더 오르니까 고점에서 추가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소식이 났고요. 리플 회사에서 10억개 에스크로 해제 시장에 신규 공급되었다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크로는 리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현물인데 총 419개 40조 원치 보유를 하고 있고요. 12월 들어서 5억개, 2억개, 3억개씩 나눠서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리플의 공급량이 시장에 더 늘어난 거고, 리플의 락업 해제에도 가격 빠르게 못 오른다는 의미가 되고요. 리플 회사는 새 정기적으로 락업 해제해서 공급량 늘린다고는 하지만 최근 알트코인 불장에 웬만해서 하락 요인이 적기 때문에 현금 확보 위한 유동성을 늘리는 거죠. 약세장에서 리플이 락업 해제하면 안 그래도 리플 거래량 낮고 매수도 안 된 상황이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6년째 회사 잘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 불장, 약세장 다 견뎌와서 경영은 잘하는 편이고요. 리플 소송도 4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합의금 주고 변호사 합의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근 같은 알트 강세장에 현금 확보가 필요한 거죠. 단기적으로 리플 가격 상승 제한 있는 락업 해제지만 장기적으로 리플 현금 확보하고 사업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 락업 해제 소식에도 가격 하락은 크지 않고요. 하지만 락업 해제하면 시장에 리플 물량 더 풀린 거기 때문에 상승도 크지 않은데, 락업 해제 같은 소식은 현물 시장보다 최근 거래량 더 많은 선물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롱숏 포지션이 리플 내 더욱 증가를 하는 거고요. 리플 가격은 채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채널이 무너지면 리플 500원 바닥까지 가는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 대박 나면 빠르게 채널 상단까지 상승이 가능하고요. 올해 3월부터 연준 금리 인하하면 정기예금, MMF로 갔던 자금들 주식코인으로 빠르게 돌아오면서 최소 리플의 채널 하단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리플 채널 아래로 내려갈 때쯤이면 4월 재판도 결과 나오면서 작년 7월 부분 승소 같은 급등 차트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4,000달러 재상승에 청산 물량은 롱 포지션 93밀리언, 숏 포지션 78밀리언이고요. 비싼 비중으로 비트코인 숏 포지션 청산 크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 44,000달러 반등원 오면 현물 매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선물 청산 많이 되는 코인들 보면 이더리움이 4위로 밀리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작코인이나 단기 급등 코인들이 거래량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제외하면 완전한 도박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선물 거래량 많은 바이낸스 거래소는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장봉자오 전시 이후 미국 출국 금지인 상태지만 바이낸스 위치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코인 패권 옮겨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장봉자오 출국 금지 다음 플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량을 끌어내리고 나스닥이나 코인베이스로 여기 있는 거래량 파일을 들고 오면 수수료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